군 복무 기간이 단축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자 국방부가 허위 사실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 연예인 등 사회 관심 계층에 대한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해군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대비태세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향상시켜 적의 기습 공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돼 국방부가 즉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허위 사실 유포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오후부터 일부 SNS를 통해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뉴스 형태의 게시물인 가짜뉴스는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군복무 단축 시한이 통과돼 현재 1년 9개월인 군 복무 기간이 1년 3개월로 단축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즉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방부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한 게시물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며 군 복무기간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짜 뉴스가 확인이 되면 관련 절차와 법에 따라서 이것은 그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국방부 차원에서의 조치는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오는 9월부터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인사들에 대한 병적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병무청은 일명 금수저 특별관리법이라 이름 붙여진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병역 회피와 특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병역 의무자 중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적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3,800여 명과 연예인 1,600여 명, 체육선수 15,400여 명, 고소득자와 그 자녀 2,300여 명 등 모두 23,000여 명이 대상입니다. 병무청은 특별한 지위와 신분의 우월한 여건을 이용해 병역을 면탈하거나 특혜 논란으로 국민 화합을 깨뜨리는 불공정 사례를 개선하고자 이들을 특별 관리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13년간 번번이 좌절되다 지난 21일 공포됐습니다. 개정 법률은 병무청이 주도한 정부 법안과 국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모두 반영해 현재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적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법안에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별도 관리 대상인 23,000여 명은 병역 의무가 발생된 때부터 따로 분류해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병역 면탈이 의심되면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권을 이용해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병무청은 지난 17일 담당 조직을 신설해 별도 관리 대상자 선별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와 구체적인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해군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비태세를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적의 기습 공격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군은 1980년대 건조한 1000톤급 초기함과 1500톤급 구형 호위함을 2500톤급 인천급과 2800톤급 대구급 호위함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기존 호위함이나 초기함에 비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대잠 성능입니다. 청상어 어뢰와 전술 함대지 유도탄을 탑재해 잠수함은 물론 잠수함 작전을 지휘하는 육상 지휘 시설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구급에는 소나를 더 깊은 수심으로 내려 끌고 다니면서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해 탐지 능력을 월등히 향상시켰습니다.
또 홍상어 장거리 대자머리를 탑재하고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적용해 조용히 기동하면서 멀리서 적 잠수함을 타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급과 대구급 호위함은 와일드캣과 링스 등 해상작전 헬기를 탑재할 수 있어 수중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대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천급 신형 호위함 6척 중 5척은 작전 배치를 완료했고 6번함 광주함은 다음 달에 작전 배치됩니다. 또 2,800톤급 호위함의 선도함인 대구함은 올 연말 해군에 인도돼 내년 후반기에 작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해군은 이와 함께 참수리급 고속정을 유도탄 고속함과 신형 고속정으로 대체하고 있고 기존 호위함과 초기함은 성능을 개선해 퇴역 전까지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장병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순한 소화방수 훈련을 벗어나 파공과 화재 발생, 인명 손상 등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손상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천안함이 피격된 지 7년이 흘렀지만 당시의 아픔과 슬픔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해군 2함대에 마련된 천안함 기념관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NLL을 지키다 희생된 천안함 46 용사들. 이들을 기리기 위해 해군 2함대에 마련된 천안함 기념관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두 동강 난 천안함을 바라보며 관람객들은 참혹했던 순간을 되새겨봅니다. 특히 올해 1월 2일에 개관한 이 천안함 기념관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 그 당시의 아픔과 희생자들을 기억했습니다. 천안함의 진실을 알리고 해군의 서해 수호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천안함 기념관은 총 7개 전시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격 사건의 전말부터 46 용사 유품 그리고 추모 활동까지 천안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사진 속 장병은 살아생전 늠름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관람객들의 마음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좀 더 마음이 더 쓰이고 유가족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들어서 또 마음이 좀 많이 아프다. 몸 조심히 하면서 국방에 대한 또 최선을 좀 다하기를 좀 바라고 항상 고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남긴 추모글에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국방뉴스 김태우입니다. 마일즈 장비 많이 들어보셨죠? 레이저 발사기와 감지기를 이용해 실제 교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군사훈련을 가능토록 하는 장비인데요. 육군 15사단이 이 마일즈 장비를 활용해 실전적인 중대 전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이나 대위의 보도입니다. 육군 15사단 최강산악대대가 작전지역 훈련장에서 중대 전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진행된 훈련은 전투지휘 능력을 배양하고 소부대 전투 기술을 숙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부대는 이번 전술훈련에서 마일즈 장비를 활용해 실전적인 전장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잠시 후부터 부대는 중대 대항, 공격과 방어로 나뉘어 전술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고 본격적인 쌍방 훈련이 시작됩니다. 공격부대는 야간 기동으로 은밀하게 상대 방어 지역으로 접근합니다. 방어부대 역시 공격부대의 예상 침투로에서 숨을 죽이고 경계하는 가운데 전방에 접근하는 공격부대를 발견한 소대장이 상급부대에 화력을 요청합니다. 진지전방 확인점 7번 지점, 확인점 7번 지점 적 1개소대 식별되었음. 화력 지원 바람. 화력 요청을 접수한 대대 지휘소에선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해 화력을 지원합니다. 방어부대로부터 화력 지원 7번 일대 적 1개소대 규모에 대한 화력 지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결심해 주시면 지원하겠습니다. 지원하도록 하자. 지원하겠습니다. 화력 지원할 것. 사역지 통보 포대 하나만. 목표 지점 인근에 도달한 공격부대가 매복한 방어부대와 마주합니다. 정적을 가르는 총성과 함께 고지를 사수하기 위한 공격과 방어 교전이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마일즈 훈련을 통해서 소부대 전투 기술과 지휘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고 훈련을 해보니 실제 전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감도 들었고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에서 마일즈 장비 활용으로 훈련 결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중소대 전술훈련 평가 등에서 마일즈 장비를 도입해 훈련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가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미래 대한민국 주역이 될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사관 캠프를 열었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군사훈련 체험과 더불어 생도들의 생활상을 보며 예비장교의 꿈을 키웠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군복을 입은 학생이 힘겹게 인공암벽을 오릅니다. 이어 순식간에 레페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은 이미 군인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가 개최한 나라사랑 사관 캠프 현장. 나라사랑 사관 캠프는 사관학교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호국정시와 나라사랑 마음을 함양하고 장교의 꿈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캠프는 학교장 특강을 시작으로 제식훈련과 생활관 견학 등 생도 생활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학생들은 각계 전투와 화생방 훈련을 통해 극기력도 배양했습니다. 군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첨단 교육 환경과 사관생도의 다양한 혜택을 소개받으며 미래 사관생도의 꿈도 키웠습니다. 훈련을 받고 생도들의 생활을 간접 체험을 하니 없던 장교의 꿈이 생겼고 서정열 학교장님께서 강조를 하신 절조포 정신으로 장교의 꿈을 이룰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조포 화이팅! 부대는 올해 11월까지 8개 기수 2천여 명의 청소년들 대상으로 장교의 꿈을 지속적으로 선사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28일과 29일 이틀간 한불 공동전략포럼을 개최합니다. 프랑스 전략연구재단과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은 군사외교의 일환으로 양국 안보문제 전문가,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프랑스 전략연구재단은 프랑스 국방부가 설립한 국가 최고권위의 안보 분야 연구소로 군사전략과 산업기술정책 연구, 테러 위기관리와 지역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영호 연구소장과 벤자민 선임연구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과 사용 전략 평가, 미국 확장 억제 정책의 변화 전망 등 6개 세션에 걸쳐 발표와 토론이 이뤄집니다. 국방대학교는 앞으로도 다양한 군사 교류를 통해 국내외 안보 연구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 3월 28일자입니다. 먼저 오면 보시겠습니다. 육군 23사단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의 감사 메시지가 국방부 홈페이지에 쇄도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3월이지만 영하로 떨어지는 꽃샘 추위로 장갑과 핫패드를 지급하는 등 불편함 없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대가 철저한 준비와 배려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감사의 글을 올린 이들은 많은 예비군들이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의미 있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음 사면입니다. 육군 25사단 만월봉 대대는 안중근 장군 순국 107주기를 앞두고 체험형 정신교육을 했습니다. 역사적 사건 속 한 장면을 장병들이 직접 연출해 재현함으로써 국가관과 군인 정신을 체득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당시 독립운동을 하던 안 장군의 생각과 정신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는 것이죠. 장병들은 역사의 소중한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하네요. 이번엔 7면입니다. 해군작전사령부 장병들이 겨우내 멈춰있던 인근 전체 경로당의 모든 에어컨을 일제히 손질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필터 청소와 작동 상태 점검, 수리 등을 하고 있다는데요. 날씨가 더워지기 전 에어컨 정비를 마쳐 어르신들께 시원한 여름을 선사하겠다는 목표로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7면 아래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가 최근 군항 내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창원시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리폼 자전거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수거된 자전거들은 재활센터에 수리를 거쳐 차상위 계층이나 다문화 가정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 화생방 방어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소량으로도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할 텐데요. 적의 화학 테러에 대비하는 휴대용 연막 제독 장비가 개발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방산방사능 시간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중소벤처업체에서 개발한 개인 휴대용 연막 제독 장비입니다. 액체로 된 화학 제독제가 작은 입자 형태의 연막으로 바뀌어 분사됩니다. 독성 물질과 결합해 중화된 뒤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방식. 20피트 컨테이너 내부 공간을 90초 안에 연막으로 채우고 제독할 수 있습니다. VX 같은 신경 작용제의 경우 3분 이내, 겨자가스 같은 수포 작용제의 경우 10분 이내로 제독이 가능합니다. 3분 이내에 연막 형성이 돼서 그 정도면 바로 제독이 돼서 10분 이내면 다 제독이 되는 VX 작용제 마찬가지로 기체가 오염이 됐을 때도 10분 이내면 다 돼 있고요. 1시간당 최대 분사량은 6리터. 건물 밖에선 이슬비 형태의 습식 방식으로, 건물 안에선 연막 형태의 건식 방식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습식 제독 방식으로는 건물이나 차량 내부 제독은 힘든 게 사실. 자칫 잘못하면 고가의 전자장비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막 형태의 제독은 이러한 우려 없이 제독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독일 어떤 기술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산화를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한 거죠. 전자장비라든지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식 제독할 수 있는 장비가 꼭 필요한 상태죠. 휴대용 연막 제독 장비는 2016년 국방부 우수 상용품으로 선정돼 현재 해병대 화학부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군장병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단독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라크든 시리아든 현재 있는 그런 데서는 이걸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죠. 대테러 임무 및 전시 화학전에서도 또한 생물학전에서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독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중소벤처업체의 노력으로 국산화된 개인 휴대용 연막 장비. 군의 화학 전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국방 신기술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2018년부터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된다는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복무기간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한 바 없다고 강조하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